x에 대한 다항함수 fx가 있다 그랬을 때 쟤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 좀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분자 분모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뭐만 보면 된다? 최고차항만 보면 된다 라고 이제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의 최고차항이 2x제곱이지, 그치? 그리고 분자의 최고차항도 뭔가 있을 건데 1로 수렴해야 되죠, 그치? 그 말은 최고차항이 뭐여야 된다? 똑같이 2x제곱이어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뒤에 뭐가 있을지 몰라, 그치만 최고차항은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1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x가 1로 갑니다. 그럼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0분의 0꼴에서는 뭘 하면 된다?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 어차피 우리는 대부분이 다항함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러면 얘도 보시면 얘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1, 다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그런데 지금 x가 1로 가는 상황에서 얘 때문에 x 마이너스 1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만 한다. 그 말은 뭐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다? 똑같이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서 뭘 구했니?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식이라는 걸 구했죠. 2차 함수라는 걸 구했지?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뭔가를 곱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식을 만들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돼? 2x 플러스 b의 형태가 올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래야 이제 전개했을 때 2x제곱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러면 x-1, x-1이 약분되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뭐가 된다? 3분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b가 되는데, 그게 2로 수렴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을 넘겨서 계산해 보시면 b는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fx는 저기다가 4를 집어넣어 보시면 fx는 x-1 곱하기 2x 플러스 4, 뭐 전개해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는 x값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42번에 1번인데 42번에 1번, 2번이 사실상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1번만 좀 볼 건데,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다항함수 fx가 있고 저기 f에 x분의 1이라고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우리 f에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니?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죠. 0의 우극한이라는 건 양수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양수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0의 우극한이라고 적은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그냥 0으로 가고 있네, x가.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결국 0으로 가고 있네. 그러면 x가 0으로 가면 x분의 1은 어디로 가는 거야? 분모가 0으로 가면 x분의 1은 어디로 가?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분모가 양수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야. 만약에 얘가 0의 좌극한이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 보면 x가 0으로 가. 그럼 분모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또 0분의 0꼴이겠네. 맞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얘는 x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 맞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가 약분이 돼야 돼. 맞죠? 결론은 여기다 내가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돼, 일단.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앞에 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0 집어넣었을 때.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잘 봐. x세제곱 곱하기 f의 x분의 1이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 얘가 1이 돼야만 해. 그래야 분자가 0이 될 거니까. 맞나요? 근데 얘는 지금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고. 맞죠? 그러니까 어떤 f라는 함수에 내가 무한대를 집어넣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우린 뭐만 봐? 최고차항만 봐. 어떤 함수든 간에 무한대를 집어넣는 상황에선 최고차항만 봐.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x세제곱 곱하기 최고차항이 1이어야 돼.
x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럼 얘가 뭐여야 돼? 최고차항이. x 세제곱분의 1이어야 돼. 그래야 이렇게 약분돼서 1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괜히 헷갈리고 괜히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추천해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f라는 함수에 x분의 1이 들어오잖아? 그리고 x를 0으로 보내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차라리 이 문제에서는 내가 치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x분의 1을 t로 치환하면 생각하기가 훨씬 편해져요. 그래서 t로 치환하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알겠죠? 앞서 내가 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굳이 치환할 필요가 없다. 왜? 부호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근데 얘는 x분의 1이 있고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괜히 생각이 복잡해져 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치환을 하더라도 훨씬 더 편해요. 생각하는 게. 그죠? 원래 치환을 하면 괜히 지저분해지고 괜히 막 풀이 더 해야 되고 막 이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건데 얘는 치환을 해야만 더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치환을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린다. 언제? f에다가 x분의 1을 집어넣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치환을 하자. 그러면 t는 무한대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쟤를 x분의 1을 t로 치환했으니까 x는 t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다 바꿔볼게. 저기서 리미트. 이제는 t가 무한대로 갈 거고요. x 자리에다가 t분의 1 다 집어넣으면 t 세제곱분의 1 더하기 t분의 1 분의 그 다음에 t 세제곱분의 1 곱하기 ft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분자분모에 t 세제곱 곱해도 되죠? 그치? 분자분모에 t세제곱 그대로 곱하시면 1 플러스 t제곱분의 t제곱 곱했으니까 ft 마이너스 t세제곱이 되고 이제는 t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지? 맞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만 본다? 최고차항만 본다. 그럼 분모의 최고차항은 t제곱이야. 맞나요? 근데 얘가 5로 수렴한대. 분모는 t제곱인데 5로 수렴해. 그럼 분자는 뭐여야 돼? 최고차항이 5t제곱이어야 5로 수렴하겠죠? 근데 여기 그럼 t세제곱 있네? 얘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ft는 뭐라? ft는 일단 t세제곱이어서 없어질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5t제곱이어야 되니까 5t제곱에 뒤에 뭐 at 플러스 b가 있을 거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생각이 줄어요. 생각해야 되는 게. 그리고 계산도 훨씬 간단해져요. 알겠죠? 앞에서 했던 치환들은 치환을 안 하면 부호가 조금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정도뿐이야. 근데 얘는 치환을 안 하면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 계산도 길어지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치환하시는 것도 추천드린다. 어떤 경우에 f에 x분의 1을 집어넣는 경우에는 치환을 해라. x분의 1을 t로.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거는 이제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대입해서.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발전 문제를 언급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유형 9번에 맞풀 개념 익힌 9번에 이해되셨나요?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맞풀 개념 익힌 9번에 함수의 극한과 대소관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번 시간에 이제 개념 설명은 다 했어요. 개념 설명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fx, gx가 있다. 근데 fx와 gx가 만약에 이런 관계다. 그러니까 등호가 없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리미트 x를 어딘가로 보내면 여기엔 등호가 붙어야만 한다. 왜? 함수값은 다르더라도 극한값은 같을 수 있다는 소리야. 결론은. 알겠죠? 그럼 얘를 좀 더 확장을 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fx가 있고 그 다음 gx가 있고 그 다음 hx가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전체 식에다가 리미트를 씌워. 그러면 여기도 등호가 생기고 여기도 등호가 생겨야 된다. 까지는 이제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얘가 리미트를 씌웠더니 2로 수렴하더래. 또 얘가 리미트를 씌웠더니 2로 수렴하더래. 그럼 얘도 어디로 수렴해야 되는 거야? 2로 수렴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양쪽의 수렴값이 같으면 가운데도 수렴값이 같을 거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얘를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했었는데 앞뒤가 이제 똑같다 보니까 뭐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했었는데 뭐 그냥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문제 보면 지금 fx를 x를 무한대로 보내잖아. 그치? 근데 분모에 지금 뭐가 있니? x제곱 플러스 1이 있죠? 그래서 내가 요 위에 부등식을 전부 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다음에
x를 무한대로 보내볼 거야. 얘랑 똑같은 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해됐어? 얘랑 똑같은 식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고 x를 무한대로 보냈는데 여기서 서술형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서술형에서. 평상시엔 생각 안 해도 돼. 평상시엔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서술형에서 조심해야 될 건 x제곱 플러스 1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얘가 음수였으면 부등호 방향이 변해. 알겠죠? 그래서 서술형에서 그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왜 평상시에는 안 해도 되냐 그러냐면 만약에 뭔가로 나눴어.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문제 푸는데 뭔 상관이야? 얘가 2고 얘가 2야. 근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그럼 얘가 2였다가 3이 돼? 뭐 아니잖아. 답은 똑같아 결국. 부등호 방향 신경 쓸 거 없이. 그래서 평소엔 그냥 하시고 서술형에서는 그래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 부등호 잘못 썼다고 이제 감점을 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서술형에서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근데 평상시엔 상관없다. 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봅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이렇게 봐봐.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최고차항만 볼 거니까 이렇게. 그럼 뭐? 2가 되는 거고 얘도 2가 되는 거고 그럼 가운데 것도 2가 된다 해서 푸시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얘를 조금 어렵게 변형시키는 문제가 밑에 발전 문제에 나와 있는데 어렵게 변형시킨다는 게 뭐냐? 밑에 발전 문제가 아니라 44번이네요. 44번에 변형 문제 나와 있는데 어렵게 바꾼다는 게 방금은 그냥 전체식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끝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극한을 보내고 싶은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식을 만드는 게 간단해.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서 어렵게 잘 안 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알겠죠? 위에 그냥 맞풀 개념 익힘 정도로만 나와. 대부분이. 그래서 사실 밑에 발전 문제라고 돼 있는데 발전 문제도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 발전 문제라고는 돼 있지만 근데 얘를 어렵게 낼 거면 변형 문제처럼 냅니다. 뭔 소리냐? fx가 저렇게 있잖아. 저렇게 있잖아. 근데 그러면 이 식, 요 가운데 있는 fx라는 식을 요 형태로 바꿔야 돼. 근데 딱 봐도 요 형태가 지저분하죠. 그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조금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x분의 fx 곱하기 2x 플러스 fx분의 fx로 1차로 한번 쪼갤 거야. 이렇게 쪼개도 상관없죠? 분자가 fx의 제곱이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이렇게까지 했고 그럼 얘는 그냥 양변을 x로 나누면 끝이지. 맞죠? 그럼 양변을 한번 x로 나눠 볼게요. 앞에 것만 보기 위해서 양변을 전부 다 x로 나누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x분의 fx 그 다음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리미트 x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니? 이렇게. 그럼 얘 몇으로 가고? 2로 가고 얘도 2로 가고 그럼 얘도 2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2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평상시엔 요 정도가 끝이야 원래는. 근데 지금은 얘를 구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fx가 분모에 있으면 어쩔 거냐는 거야. fx가 분모에 있으면 앞에 거랑 똑같이 그럼 내가 저 식을 2x 플러스 fx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나눠볼게. 2x 플러스 fx 분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fx 분의 f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fx 분의 x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야.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워. x를 0으로 보내. 얘가 몇이야 그럼? 알아? 얘 몇이야? 얘가 몇인 걸 구해야 돼 우리는. 얘가 몇인지는 몰라. 그럼 얘가 몇인지 위에처럼 얘가 몇인지를 알고 얘가 몇인지를 알아야 가운데 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얘가 몇이냐고. 못 구하죠. 왜? 얘 때문에. 사실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얘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얘를 역수를 한번 시켜볼게요.
역수를 시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맞죠? 그럼 얘는 이렇게 쪼개지죠. 그런데 fx분의 x, x분의 fx가 뭐로 수렴해? 2로 수렴해. 그러면 fx분의 x는 뭐로 수렴해? 2분의 1.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1. 즉 얘는 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식을 따로 쓸 필요가 없이. 뭔 소린지 얘가?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나는 근데 고지고대로 여기서 해결을 하고 싶다. 난 끝까지 여기서 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얘를 잘 보면 x분의 fx죠. 그러니까 fx가 뭔진 모르지만 x분의 fx는 알고 있지. 맞지? 그래서 얘를 분자 분모를 x로 다 나눠. x분의 fx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얘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x분의 fx 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어. x로 나눠서. 그럼 x를 0으로 보내면 얘 0으로 가니까 없어지겠지? 그 다음 얘는 x분의 fx는 2로 가겠지? 그럼 4분의 2니까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 보이세요? 괜찮아? 얘도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를 x로 나누면 2 플러스 x분의 fx 분의 x 플러스 2가 되고 x를 0으로 보내면 얘가 없어지고 얘 2로 갈 거니까 4분의 2, 2분의 1로 수렴하는 거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초점 맞춰서.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분모가 이 정도여야 가능한 거고, 분모가 더 복잡해지면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문제에 쓸 수는 없는 방법이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두 가지 다 상관없으니까 이 문제에선 일단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질문! 그럼 없으면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클리닉 시간에 특히 이제 수학 2, 수2부터는 내가 푸는 방식이랑 조교 선생님이 푸는 방식이랑 좀 다를 수 있어. 왜냐면 조교 선생님은 이미 미적분까지 다 배웠던 사람이라 자꾸 그 미적분 때 배웠던 걸 쓸 거거든. 너네도 이제 나중에 3학년 때 되면 수능 준비하면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건데, 이제 내가 그래서 미적분을 모른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래서 미적분에서 뭘 배우는지 이게 정확히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걸 빼고 이제 수2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 너네한테 설명을 해주잖아. 그래서 혹시나 조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이상해, 내가 푸는 거랑 좀 달라, 내가 풀어준 거랑 좀 다르게 풀어, 그러면 나한테 가져오세요. 그냥. 알겠죠? 그 뒷타임에 내가 충분히 질문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 어차피 요 앞에 있을 거니까. 알겠죠? 그럼 애매한 게 있으면, 아니면 내가 들어왔을 때 나한테 질문을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튼 넘어가셔서 마플기니까 10번 볼게요. 10번에 오른쪽 그림은 fx 그래프다 그랬을 때 최고차항의 수가 1인 이차함수 gx에 대하여 쟤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제 보시면 리미트에 문제에서 문제를 오른쪽으로 적어놓고 그래프를 좀 더 확대합시다. x가 1의 좌극한이니? 1의 좌극한일 때 gx분의 fx가 1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일 때 2fx-1분의 gx-1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일단 gx는 지금 최고차항의 수가 1인 2차 함수고요. 그럼 얘부터 보면 1의 좌극한이야. 그럼 이 함수 1의 좌극한 볼게요. 1의 좌극한 몇으로 가니? 1의 왼쪽 2분의 1로 가죠. 그치? 그러니까 분자가 2분의 1로 가. 그럼 분모는 몇으로 가야 12분의 1이 돼? 분모는 6으로 가야 1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어. x가 1로 가. 1의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일단은 1로 가. 근데 gx는 2차 함수야. 즉 다항함수야. 그럼 다항함수는 무조건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뭔 소리냐면, 원래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써야 돼.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gx는 6이야 라고 쓰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그치만 우리는 gx가 2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G1은 6이야 라고 써도 무방하다. 맞는 말이다. 극한값, 얘는 극한값이고 얘는 함수값인데 어차피 같다. 다항함수는.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 볼게요. 2의 우극한입니다. 2를 기준으로 2의 우극한은 2분의 1이네. 맞죠? 2의 우극한 2분의 1로 가죠. 그럼 2분의 1 집어넣어 보시면 2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니까 얘 몇으로 가? 0으로 가네. 그럼 얘도 몇으로 가야만 해? 0으로 가야만 하네. 맞죠? 그럼 여기서 바로 써보자. G2는 몇이어야 돼 그러면? 1이어야 되겠네. 그래야 분자가 0일 거니까.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적고 나서 대입하고 대입하면 ab가 나오겠죠. 끝입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도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11번. 함수의 극한의 활용인데 지금 P가 있고 P고 P가 오고 Y축 위에 좀 Q가 있고 극한의 활용인데 사실 극한의 활용은 극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도형 문제거든 사실상. 그리고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도형 문제 풀 때는 계산이 그렇게까지 지저분하진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인 코사인 그 삼각함수 활용 파트 보면 중간 단계는 조금 지저분해도 결과값이 지저분한 적은 별로 없잖아. 맞죠? 막 결과값을 구했는데 막 루트가 막 여러 개고 그런 적은 없잖아. 근데 극한의 활용은 그럴 수 있어. 극한의 활용은 루트가 여러 개가 나온다거나 최종적인 식이 지저분하게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 극한을 씌웠을 때 식이 정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식이 더러워도 일단 끝까지 푸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떤 P라는 점이 있대.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Y는 X제곱 위의 점이래. 그래서 내가 얘를 그냥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 Y는 X제곱 위의 점이니까. 그 다음에 그 점 P에 대하여 어떤 Q라는 점을 새로 찍을 건데 그 Q라는 점이 무엇이냐? 점 O와 원점과 P를 지나는 원의 중심이래. 그 말은 뭔 소리야?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갖도록 하는 Y축 위에 점 Q가 있단 소리야. 이런 식인 거거든. 지금 문제 설명이. 지금 책에 그냥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 P라는 점을 점점점 원점을 향해 보내보겠대요. 그러면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 0,0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0,0에 가까이 가겠다는 거야. 그 말은 이 말 뜻 자체가 뭐야? 리미트 알파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알파가 0이 되진 않아. 그리고 오른쪽에서 가니까 우극한이라고 쓴 거야. 문제 푸는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니까. 이 소리거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설명 자체가 그 말이에요. P를 이 그래프를 따라서 원점으로 보내겠다라는 말이 알파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내겠다. 그랬을 때 Q의 좌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Q의 좌표가 무엇이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알파가 0으로 가는데 Q의 좌표를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변수는 뭐야? 이 리미트의 변수가 지금 뭐야? 알파죠. 생각을 해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여기에 y 플러스 3분의 2y 마이너스 이렇게 적혀있어.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왜? 변수가 x면 오른쪽엔 x에 대한 식이 와. 맞죠? 당연히 알파 값이 변함에 따라서 q 값도 변할 거야. q의 좌표도 변할 거야.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우리가 지금 리미트를 씌우고 있는 변수는 알파야.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 뜻 자체가 무엇이냐? q의 좌표를 알파로 표현해라 라는 뜻이에요. 변수가 알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q의 좌표를 찾아볼 건데 뭘 활용하겠어? 그냥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를 활용하는 거예요. 원이니까. 그럼 이 길이는 내가 그냥 q의 좌표를 0, 뭐 찾아야 되는 거니까 x라고 그냥 적을까요? y 좌표니까 y라고 적을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가 돼?
그냥 y가 돼요. y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겠죠? 근데 q와 p, 점과 점 사이의 길이 구합니다. 그럼 y는 뭐가 된다? 루트에 y라는 길이는 루트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된다. 괜찮니? 괜찮니? 그래서 여기 루트를 다 떼버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그랬을 때 정리해 보시면 얘는 y제곱은 알파 제곱에 플러스 알파 4제곱 마이너스 2y 알파 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y제곱이 날라가겠죠? 근데 우리 지금 뭐 구하는 거라고? y 구하는 거야. q값 구하는 거야. q값 맞죠? q의 좌표 구하는 거예요. 그럼 y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2 알파 제곱 y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4제곱이 되고요. y는 2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2분의 1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뭐로 바뀐다? 리미트 알파가 0의 우극한일 때 q의 좌표는 어차피 x좌표는 0일 거니까 얘가 되고 2분의 1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될 것이다? 2분의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결론. 그러면 우리가 극한에 활용해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리미트의 변수가 뭔지부터 찾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문제에서 원하는 그 값을 그 변수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라는 건데 사실 너네가 도형 문제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활용 문제를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사실 극한에 활용해서는 설명만 잘 읽으면 돼. 그러니까 설명을 따라가면 나와 그냥. 여기서도 문제에서 원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그 원의 중심이 q고 원점과 p를 지난데 그러니까 반지름해서 같다라고 한 거야. 특별한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극한의 활용이 학생들이 보통 어려워해. 그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 식을 못 찾아서야.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변수가 뭔지. 그 다음 두 번째 그 변수를 가지고 식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근데 그게 문제 설명에 다 나와 있어. 문제 설명에. 알겠죠? 그래서 좀 어려워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너 왜 이제 와? 빨리 앉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1번 봅니다. 51번에 빨리 앉아. 뭐해? 내가 웬일로 맨 앞에 앉아? 아니 앉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앉아? 애들 가방이 있어가지고. 51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곡선 y는 루트 2x 위의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OP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C가 있고 점 P에서 원 C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로 하고요. 원 C의 넓이를 ST라고 했을 때 쟤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가면 돼. 일단 첫 번째 뭐라고 돼 있고 루트 2x 위의 점 P라고 돼 있고 그 P를 미지수로 설정을 해놨어 지금. 그 다음 두 번째 OP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겠대. 그 다음 세 번째 그 점 P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X절편을 Q라고 하겠대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면 문제가 풀려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다? 리미트 T가 0에 우극한일 때 OP 마이너스 PQ의 길이 분의 ST는 저 원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씩 지금부터 찾아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OP의 길이 어떻게 구할래? 첫 번째 OP의 길이는 그냥 원점과 P까지의 길이지. 그럼 뭐 하면 돼? 우리 방금 했던 점과 점 사이의 길이 쓰시면 돼요. 그럼 루트에 T제곱에 플러스 2T 끝입니다. OP의 길이. 가연아 일어나자. 가연아 일어나. 그 다음 두 번째 PQ의 길이 구해볼게요. 그럼 PQ의 길이를 구하려면 우린 뭘 알아야 돼? Q의 좌표를 구해야겠죠? 그치? 그럼 지금부터 이제 Q의 좌표를 구할 건데 Q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 Q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거야. Q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이 원에 대하여 P에서의 접선을 그렸어. 그럼 이 접선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네가 아마 1학년 때 배웠던 그 원의 방정식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러면 뭘 활용할 수가 있냐면 여기가 수직이잖아. 맞죠? 그럼 이 기울기 몇이니? OP의 기울기 t분의 루트 2t죠. 그럼 얘는 뭐가 돼? 루트 t분의 루트 2가 돼. 루트 t가 약분돼서. 맞니? 그러면 얘는 이 접선은 얘와 수직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역수의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뭘 지나? 얘를 지나지. 그럼 어떻게 세우면 돼? 여기에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우리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니까. 그 다음 우린 얘가 뭐라고 부른다고? x절편이라 부르겠다고. 그러니까 y 값이 몇인 거? 0인 걸 찾아라 이 말이죠. 따라왔니? 그래서 보시면 얘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넘길까요 일단? 0이니까 루트 t부터 나누고요. 어차피 반대쪽이 0이니까 좀만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넘기면 루트 2분의 1의 x 마이너스 t는 루트 2가 될 거고요. 아이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양변에 루트 1을 곱하면 얘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뭐가 돼?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치? 그치? 그러면 OQ의 길이가 t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이 점의 좌표도 0, 다시 t 플러스 2, 0이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Q의 길이에요. PQ의 길이. 그럼 PQ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루트에 t 플러스 2에서 t를 빼는 거니까 2의 제곱 4 더하기 2t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따라왔어? 그 다음 마지막 ST는 원의 넓이인데 원의 넓이는 어차피 반지름만 구하면 되잖아. 맞죠? 근데 반지름이 OP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OP에 제곱 붙이시면 되죠.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된다? T제곱 플러스 2T의 파이가 된다. R제곱 파이가 된다. 됐나요? 끝났죠? 그럼 대입합니다. 집어넣을게요. 루트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루트의 4 플러스 2T 분의 T제곱 플러스 2T 파이. 아까 얘기했던 게 요런 거야. 그러니까 결론이 얘가 지저분하잖아, 식이. 그럴 수 있어, 극한에서는. 그러니까 지저분해도 끝까지 해. 왜냐면 얘는 어차피 정리가 될 거야. 잘 봐. T가 0으로 갑니다. 분자 0으로 가고요. 분모도 분모가 0으로 가야 되는데? 0으로 가는 거 맞니, 지금? 어디서 틀렸니? 얘가 틀렸니, 혹시? T 플러스 2. 어디야? 빨리 찾아봐. 분모도 0이 돼야 되는데? T제곱 플러스 2T. T제곱 플러스 2T 맞고요. 얘가 틀린 것 같은데? 분자 0으로 가고 분모가 0으로 안 가는데? 어딨니? 틀린 게. y는 잠깐만 t분의 루트 2t 루트 t분의 루트 2 역수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 플러스 루트 2t 루트 t 나누고 넘기면 루트 2분의 1에 x 마이너스 t는 루트 2 루트 2 넘기면 x 마이너스 t는 2 x는 t 플러스 2 PQ의 길이 맞죠? PQ의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 빼면 2니까 4 얘 빼면 2t 4 플러스 2t 맞는데? 아, OQ야. 아. 얘가 OQ네요. 그러면 얘만 바꾸면 되겠네. OQ의 길이는 그냥 T 플러스 2죠. 이렇게 쓰면 이제 0분의 0꼴 만들어지죠, 그러면?
2 빼기 2니까 0 넣으면. 그러면 얘 0분의 0꼴인데 루트 있네? 맞지? 그럼 뭐해 우리? 유리화하죠, 유리화. 맞지? 그럼 얘 유리화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가 되고요.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4 플러스 2t 이렇게 되겠죠? 맞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그 다음 분해 쟤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t제곱 플러스 2t 파이에 얘가 그대로 들어갈 거니까 t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4 플러스 2t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얘 계산해 보시면 얘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그냥 그대로 약분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0 넣으면 2 플러스 2의 파이니까 답이 4파이 이렇게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문제 따라가면서 하나씩 구하시면 돼요. 활용 문제라고 해서 그렇게 막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계산이 조금 길긴 해도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함수의 연속으로 넘어갈게요. 함수의 연속에서 함수의 연속을 배우기 전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구간인데 구간이라는 건 그냥 이제 단순 개념이에요. 개념. 연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나오는 구간이라는 설명입니다.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x가 1에서 3까지 일 때 뭐 fx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는 거 많이 봤죠. 우리 이런 문제들.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다. 그랬을 때 y는 뭐 코사인 x다 이런 거 많이 봤잖아. 맞죠? 이제 뭐 정의역이 주어지는 그거를 그냥 약식으로 줄여서 쓰는 것뿐이야. x가 1과 3 사이다를 어떻게 쓰냐면 앞으로 1,3의 대괄호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가 꼭 여기에 등호가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소괄호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열린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말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너네가 이걸 직접 막 읽으면서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 말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대괄호면 그 범위를 포함한다 라는 거고 소괄호면 그 경계값은 빠진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1은 포함하지 않고 3은 포함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x는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구간이라는 건 그냥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다 라고 나와 있어. 이게 뭔 소릴까? 구간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라는 거야. 이 말이 뭐야? 무한대보다 커질 수 있어? x가? 무한대는 엄청 큰 무언가야. 그러니까 어떤 숫자는 무한대를 넘어설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소리야? 항상이란 소리야. 항상.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또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0부터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이 말은 뭐야? x가 양수범위다 라는 소리예요.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다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이렇게 나오면 음수범위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대괄호는 뭐야? 여기에 등호가 붙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무한대가 될 수 있냐라는 거야. 불가능하죠? 무한대에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무한대가 될 수는 없어. x는 항상.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는 대괄호를 쓸 수 없습니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진 않아 얘들아. 그냥 문제를 보고 읽을 줄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구간이란 건 이렇게.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건 소괄호는 등호가 없다. 대괄호는 등호가 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연속의 정의랑 이런 걸 보기 전에 내가 그래프를 일단 여러 개를 그려줄 거야. 그 중에 너네가 딱 봤을 때 연속인 것처럼 보이는 것만 찾으면 돼. 알겠죠? 그럼 그래프를 내가 지금부터 여러 개 그려줄 건데 첫 번째로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이렇게 비어있는 애가 있고 세 번째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셋 중에 연속은? 세 번째. 얘예요. 끝이에요.
딱 봐도 그렇게 보이지, 그래프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요 세 개를 극한의 표현으로 표현만 할 줄 알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연속한다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다가 뭐 이렇게도 색칠 한번 해보면 중간에 그래프가 가다가 비어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그래프가 쭉 이어져야 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연속인 거야. 그리고 이 두 개를 우리는 불연속이라고 부르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불연속의 종류는 두 가지인 겁니다. 괜찮니? 그러면 이 첫 번째 불연속을 뭐라고 볼 수 있느냐?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왼쪽 거, 즉 1의 좌극한을 보고 1의 우극한을 볼 거야. 그럼 1의 좌극한과 1의 우극한이 지금 같아, 달라? 달라. 우린 이걸 뭐라고 불렀니, 앞에서? 발산이라고 불렀죠.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다. 그러니까 즉 첫 번째 불연속의 이유는 발산이 있습니다. 걔를 적어보면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일 때의 fx와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일 때의 fx가 다르다.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다. 그러니까 발산이다. 발산이면 불연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잖아. 수렴이잖아. 그치만 얘도 불연속이잖아. 왜? 여기를 우리는 극한값 또는 수렴값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우리는 여기 색칠된 애를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 달라? 달라. 다르니까 불연속이야.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와 fa가 달라. 이건 함수값, 다시 얘는 극한값에 대한 표현이고 얘는 함수값에 대한 표현이야. 둘이 달라. 다르니까 불연속이야. 그럼 결론은 연속이려면 얘가 전부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연속의 조건은 무엇이냐?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일 때와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일 때와 fa 함수값이 전부 다 같으면 연속입니다. 앞에서는 수렴인지 발산인지 따질 때 뭐 했어? 얘까지만 봤어. 거기에 뭐가 붙으면 돼? 함수값까지만 붙으면 돼. 그러면 내가 앞서서 얘기했던 거, 앞에 문제 풀면서 나왔던 거, 다항함수는 항상 수렴값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가 여기서 나와.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인 함수예요.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항함수의 특징이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래서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연속함수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뒤에서 나오는 우리가 2단원에서 미분을 배우는데 거기서 또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게 나오거든.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어디서 보든 어떤 값으로 보내면 x를 무한대로 보내지만 않으면 x를 어떤 정수값 또는 실수값으로 보내면 다 수렴이에요. 그리고 다 연속이고요. 다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다항함수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사실. 근데 이제 미적분 가면 여기 문과 학생들도 있고 이과 학생들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배우시면 미적분에는 별의별 함수를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집어넣고요. 뭐 삼각함수 집어넣고요. 뭐 수열 집어넣고요. 수열도 결국 함수의 일종이니까. 그거를 다 섞여서 뭐 초월함수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걸 리미트에다가 막 집어넣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만 보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시 정확히는 유리함수가 연속일까? 유리함수는 연속함수니? 아니죠. 왜? 이렇게 생겨 중간에 끊기잖아. 이게 연속함수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함수를 집어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함수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제 괜히 헷갈려지는 거야. 근데 그치만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루고 있고 다항함수는 무조건 수렴하면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합니다. 알겠죠? 따로 증명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 증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불연속의 종류는 두 가지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연속에 대한 거를 다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거, 연속이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구나. 셋 중 하나라도 다르면 걔는 불연속이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불연속이면 불연속인 이유를 찾고 연속이면 연속인 이유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연속인 이유를 찾으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은 걸 보여주면 되고, 만약에 불연속인 이유를 찾아라 라고 하면 셋 중에 뭐가 다른지를 찾아주시면 돼요. 수렴값은 존재하는데 뭐 그게 함수값과 다르다라든지, 아니면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발산한다라든지, 그런 거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유는. 알겠죠? 뭐가 다른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따로 정의 내릴 건 없어 보이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맞풀 개념 1번에 함수의 연속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우스 함수 문제는 풀지 마세요. 일단 학교에서 이제 가우스 함수를 다루면 그때 가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대부분이 이제 가우스 함수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1학기 때 가우스 함수가 나온 학교는 없었어요. 여태까지. 1학기 때. 그래서 2학기 때도 아마 없을 텐데. 일단 보시면 맞풀 개념 1번에 다음 함수의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조사하여라 라고 됐는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나오지 않아요.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다뤄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해라, 이 함수의 연속성을 따져봐라 라고 나와. 그럼 우리는 만약에 어떤 함수 fx라는 데가 있는데 걔가 연속 함수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어. 그럼 x가 1일 때도 따져야 되고 2일 때도 따져야 되고 3일 때, 4일 때, 5일 때 다 따져야 되는 거잖아, 결론은. 근데 사실상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너네가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 찾는 거냐면 불연속 의심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불연속이 의심이 되느냐를 생각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반대를 보셔야 돼요. 연속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잖아. 그러면 불연속에 집중해서 보셔야 돼. 그러니까 그 함수의 형태를 딱 봤을 때 불연속이 어딘가에서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 구간에서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딱 봐도 어디에서 불연속이 의심이 돼? 1에서 불연속이 의심이 되고 나머지는 불연속이 아닐 거야. 맞죠? 뭔 소리냐? 그런 걸 보라는 거야. 그런 걸. 왜 1에서 불연속이 의심돼?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디서 절대값이 나오고 그 절대값이 0이 되는 점이 1이잖아. 근데 1의 좌극한에서는 음수였고, 절대값에서 우리 이런 거 있었죠.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절대값 x-1을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x가 1의 좌극한이면 x-1은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 이거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 이런 거 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이제 불연속이 의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볼게요.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일 때, 마지막 리미트 리미트가 아니죠? x가 1일 때의 각각의 값을 3개를 다 구해놓고 3개가 다 같은지를 보는 거야. 그럼 볼게요.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일 때 x-1분의 절대값 x-1을 볼 건데, 1의 좌극한이라는 건 얘는 양수다, 음수다? x-1은 양수다, 음수다? 1의 좌극한은 1보다 작은 거니까 음수고, 얘는 어떻게 될 거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다. 그러면 x-1, x-1이 약분될 거니까 얘는 뭐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그 다음 얘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x-1분의 절대값 x-1을 볼 건데, 절대값 x-1을 볼 건데, 그럼 1의 우극한이잖아. 맞죠? 그럼 1의 우극한이면 얘는 양수야, 음수야? 1보다 큰 거니까 양수야. 그러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이렇게 약분하시면 1이 나오죠.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발산이니까 연속이 아닌 거야. 불연속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인데, 이해가, 일단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버리셔도 돼요. 알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 문제 풀려면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한번 열심히 들어보세요. 만약에 극한 문제에서 절대값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절대값 x-2라는 애가 나왔어. 그럼 당연히 이 앞에 리미트는 x를 어디로 보내겠니? 2로 보내겠죠. 왜? 얘를 3으로 보내거나 4로 보내거나 5로 보내면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값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절대값을 쓰겠다는 건 그 절대값이 0이 되는 애를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x를 2로 보낼 거야. 그럼 얘는 0으로 갈 거야. 근데 방금 했던 것처럼 그럼 좌극한일 때와 우극한일 때가 당연히 양수와 음수로 나뉘어서 달라지겠지. 그러면 방금 문제처럼 x-2분의 절대값 x-2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수렴일까 발산일까? 발산이겠죠. 반대로 절대값 x-2분의 x-2여도 1과 마이너스 1로 나뉘면서 이제 발산이 될 거야. 그러면 절대값이 있는데 이런 분수식에서 절대값은 있어. 근데 수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절대값이 있어. 근데 절대값이 있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의 부호가 다를 거야, 분명히. 근데 수렴이래. 그럼 뭐야? 0으로 수렴한다는 소리예요. 뭔 소린지 이해가니? 뭔 느낌인지 이해가? 그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다시 절대값이 있으면 분명히 리미트가 0이 되는 값이 나올 거야.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에서 부호가 다를 거야, 지금처럼. 근데 좌극한, 우극한이 부호가 다른데 수렴했으면 좋겠어. 또는 연속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수렴값이 뭐란 소리야? 0이란 소리예요. 0이란 소리는 분자가 하나가 더 있다는 소리예요. x-2가. 그래야 얘가 양수로 나오든 음수로 나오든 하나가 약분되고 얘가 뭐 요런 식으로 나오든 요런 식으로 나오든 뭐든 간에 2를 집어넣으면 얘도 0, 얘도 0이죠.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뭐가 이제 뭐 절대값 x-2분의 fx라는 애가 있고 얘가 a라는 애로 수렴한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이라는 건 누구나 알아. 누구나 알아. 그걸 모르진 않아. 그래서 fx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겠구나. 누구나 안다고.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수렴한다는 건 x-2의 제곱을 갖고 있고 a는 0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렇게 한 번에 가냐 못 가냐가 이게 문제풀이의 시간이 달라지는 거니까. 모의고사에 실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알겠죠? 그렇죠? 절대값이 나온다는 건 분명히 부호가 다른 두 개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부호가 다를 것이다. 다른데 수렴한다. 그 말은 0으로 수렴한다는 소리다. 그리고 0으로 수렴하려면 인수가 하나 더 있다는 소리다. 0이 되는 인수가. 약분이 되고도 남아있다는 소리니까. 이해됐니?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나오면 한 번 더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한 번 더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가 있는 거는 풀지 마세요. 그렇지? 그래서 밑에 발전 문제 뭐 103번 같은 거 기역, 니은까지만 해보고 디귿은 하실 필요 없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얘들아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거를 이제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저번 주 목요일에 이제 내가 사야 될 게 있어가지고 택배를 시켰어. 저번 주 목요일에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를 2개를 시켰거든? 2개를 시켰어. 근데 이제 그 택배를 따로 2개를 시켰는데 그거를 배송해주는 택배 회사가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시켰는데 그걸 한 사람이 들고 오는 상황이 된 거야. 이제 비슷한 시간에 시켜서. 그래서 내가 토요일에 이제 아침부터 계속 수업이 있다 보니까 집에 없었어. 집에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럼 요즘 택배를 시키면 그 택배 기사가 도착했다고 이제 문자를 보내줘.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
배달 온 것처럼 음식 배달 시킨 것처럼 집 앞에 잘 놓고 간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수업이 끝나고 그 사진을 딱 확인을 했어. 근데 난 분명히 2개를 시켰거든. 그리고 2개가 온다고 연락도 받았거든. 금요일에 2개가 이제 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한 번에 배송시킨다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야. 박스가 사진에는. 그냥 그걸 보고 뒤에 뭔가 숨겨져 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냥 뭐 당연히 왔다고 하니까 2개가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퇴근을 해서 집에 갔는데 실제로 이제 박스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게 2개를 한 번에 배송하는데 2개를 가져와서 하나만 놓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아니면 2개를 가져와서 하나만 놓고 하나는 다른 층에다 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설마 그러겠냐,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근데 하나만 있는 거야. 그래서 혹시 몰라서 위아래층을 가봤어. 근데 또 없어, 집 앞에. 그래서 이제 택배회사에 연락을 했지. 근데 또 주말이잖아. 안 받아. 택배 기사님들은 일을 하시는데 고객센터는 일을 안 해. 처음 알았어, 난. 그래서 토요일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전화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월요일까지, 그래서 뭔가 중간에 찾으면 보내주겠지 했는데 계속 안 와서 월요일에 다시 이제 고객센터에다가 전화를 했어. 드디어 이제 전화가 됐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러시냐, 찾아보겠다 이렇게 된 거야. 찾아보겠대, 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찾고 나서 결과를 나한테 알려줘라. 만약 없으면 내가 뭐 반품을 하든 뭐라든 해야 될 거 아니냐 했어. 그래서 알겠대. 월요일 저녁까지 해서 알려주겠대. 근데 연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화요일 바쁘니까 그런가 보자 해서 화요일 날까지 기다렸어. 근데 연락이 없는 거야.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처음에 이제 택배가 그렇게 왔을 땐 뭐 그럴 수도 있지. 괜히 화내서 뭐해. 그래서 그런데 이제 화요일까지 연락이 없어서 이제 점점 화가 나잖아. 그 수요일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전화했어. 전화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못 찾았대, 내 택배가 어디 있는지를.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에서 1차로 화가 났어. 근데 당연히 이제 월요일 날 전화해서 받은 그 사람과 수요일 날 내가 전화했을 때 받은 그 사람이 다를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한테 화내봤자 뭐해. 그래서 참았어. 그럼 얘기를 최대한 좋게 말했어. 그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한테 전화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연락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죄송하대. 뭐라 그래. 그럼 알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고 접수를 하래.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가관이야. 그럼 그걸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말투 자체가 나보고 하라는 식의 말투였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참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말을 했어. 그걸 내가 해야 되냐. 내가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고 접수는 내가 산 곳에다 해야 된대. 잘못은 택배 회사가 해놓고.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다가 사고 접수를 하면 그 회사랑 택배 회사랑 조율을 해서 그 비용을 처리를 하는 거래. 처음 알았어, 이번엔 난 그거를. 그 시스템인지를. 그래서 이제 사고 접수는 본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한테 해야 돼서 이제 나보고 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 또 뭐 잘못은 택배 기사가 한 건데 그 사람한테 화내서 뭐해. 그렇게 화가 막 나다가 이제 좀 이제 이성을 되찾았어. 이성을 되찾고 그럼 알겠다. 해주겠다. 알겠다 하고 끊었어. 그냥 뭐 더 이상 말하면 더 화낼 것 같아서 내가 화내기 싫어서 끊었어. 끊고 이제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사고 접수는 좀 수월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 택배 회사에서도 인정을 했니, 나한테. 그래서 내가 택배 회사에서 당신한테 이제 사고 접수를 하라고 연락처도 줬다. 그래서 한 거다. 그렇게 했더니 알겠다고 그러고 다시 보내주겠대.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왔어. 그 다음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배송을 해주겠대.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래서 알겠다 해서 목요일 날 왔어. 그래서 이제 화는 났지만 결국 받았으니까. 그 내가 뭐 손해본 건 이제 사실 시간이 한 일주일 지나긴 했지만 받았으니까 그러려니 했어. 근데 오늘 있었던 일이 뭐냐면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일 아침에 내가 오늘 한 11시쯤에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문자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문자를 딱 확인을 하니까 택배가 온대, 나한테. 택배가 온대. 근데 난 택배를 시킨 게 없거든? 그래서 그 택배 뭐 링크가 있더라고? 그래서 조회하고 싶으면 그 링크를 들어가래. 그래서 링크를 들어갔어. 그랬더니 안 왔던 그건 거야.
그 이름이 제품명이 딱 그거야. 제품명이 딱.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를 고민 중인데 그래서 11시에 그게 와가지고 오늘 중으로 배송이 된대.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집에 있겠지? 앞에 와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다시 돌려보내야 될까? 아니면 1+1 행사 중인가 싶기도 하고 일주일 기다리면 1+1으로 주나 봐. 그래서 어딘가에서 찾았겠지. 어디 뭐 짱 박혀 있던 걸 그 뭐 막 하다가 이제 어디 택배에 끼워서 들어갔나 봐. 그래서 있겠지, 찾았겠지. 그래서 그거를 오늘 중에 배송이 된다는 거야. 근데 난 이미 받았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업체에서 다시 배송을 한 거니까 택배 회사는 잘 모르나 봐. 그거 어떻게 된 건지를. 그 상황을 서로 따로 처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그 택배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온다. 오늘 온다. 원래 이제 오기 전에 이제 문자를 보내주니까. 그래서 화가 막 이만큼 났다가 받아서 조금 줄어들었다가 이제 1+1으로 준다니까 또 이제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야.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오늘 집에 가서 와 있으면 그걸 앞에다 두고 한 고민을 해보고 할 생각인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았어. 기분이 좋고 그렇게 하다가 1시쯤인가 이제 어떤 1학년 애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성적표가 나왔다고 성적표를 딱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적표를 딱 봤는데 다시 잘 봤더라고. 등급이 괜찮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기분이 좋아지고 오늘 아침에 계속 기분이 좋았는데 아무튼 너네가 그렇게 자꾸 졸면 기분이 다시 안 좋아져. 알겠지? 나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으니까 좀만 정신 차리고 들읍시다. 알겠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서 봅시다. 이번에 열린 구간 -2에서 4가 있고요. fx가 다음처럼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고 두 번째 불연속인 걸 찾아라 라고 돼 있어. 그럼 잘 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둘 중 하나. 발산이긴 발산인데 둘 중 하나. 무한대로 가거나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거나. 근데 지금 무한대로 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다?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걸 찾아라 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불연속인 건 뭐였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또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 둘 중 하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얘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둘은 개수를 찾았을 때 다를 거야. 맞죠? 그럼 첫 번째 거 볼게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거. 여기 좌극한 우극한 다르니? 다르죠? 그치? 두 번째 여기 좌극한 우극한 달라? 같죠? 좌극한 우극한 같아요. 세 번째 여기 좌극한 우극한 다르니? 같아요.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여기 좌극한 우극한 다르니? 같아요. 여기 좌극한 우극한 같아? 달라? 같죠? 그러니까 몇 개야 좌극한 우극한 다른 건? 한 개밖에 없어 지금.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다는 건 그래프가 끊겨 있다라는 거야. 그래프 자체가 떨어져 있어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려면. 그럼 두 번째. 이번엔 불연속인 거 볼 거야. 얘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그래프가 끊겨 있으니까. 두 번째 얘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왜 중간에 비어 있으니까. 세 번째 여기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죠. 비어 있으니까. 네 번째 여기 불연속이니? 불연속이죠. 여기는 연속이죠. 그러니까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 또는 발산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건 뭐다? 그래프 자체가 끊겨 있다라는 소리고, 근데 불연속이라는 건 거기에 추가로 중간에 비어있는 애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간단한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 2번에 디귿만 볼게요. 디귿만 말로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게 x는 1에서 연속인지를 판단해야 돼. 그럼 우린 뭘 따진다? 1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따지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따져서 그게 같으면 연속이고 다르면 불연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이따 문제 풀 때 숙제하면서 그거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얘가 지금 몇 번까지 있니? 저요? 뭘 넣어야? 몇 번까지 있냐고. 아직 많네요.
이렇게 해서 끝이니? 뒤에가 더 있네.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3번 봅시다. 문제가 많으니까 어차피 오늘 못 끝내니까 여유 있게 나갑시다. 그렇죠? 오늘 끝낼 수 있으면 끝내려고 했는데 문제가 많으니까 천천히 나갈게요. 보시면 3번에 다음 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려면 불연속 의심점을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불연속 의심점이 2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뭘 찾아야 된다? 2의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내가 얘기했었던 건데 뭐냐면, 우리가 극한값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좌극한, 우극한 안 따지고 그냥 푸는 문제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서 극한을 따지는 게 특별한 경우야. 대부분의 경우는 따로 안 따져. 우리 0분의 0꼴,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거 따질 때 좌극한, 우극한 따졌어? 잘 안 따졌잖아.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 상황이 있고 아닌 상황이 있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엔 좌극한과 우극한을 안 따져 라고 하면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 상황을 얘기했었거든. 그 상황이 뭐였어? 첫 번째, 우리 앞선 문제들처럼 문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근데 그 그래프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애들이 있어, 중간에. 그러면 따져야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두 번째 뭐였냐면, 우리 앞에서 봤었어요. 앞에서 봤던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정확히는 절대값이 포함된 분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게 아니면 좌극한, 우극한 따질 필요가 없어.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봅니다. 잘 봐. 우리는 2에서 연속인지를 따질 거야. 근데 연속인지를 따지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따져야 돼.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극한에 해당하는 거고요. x가 2가 아닌 거니까. 그럼 얘는 x는 2니까 함수값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원래 정석은 어떻게 따지는 거라고?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일 때의 fx와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일 때의 fx와 f2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결국 fx가 둘 다 위의 식이잖아. 맞죠? 2의 좌극한이든 2의 우극한이든 2는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위의 식인 거잖아. 근데 위의 식이 이 둘 중 하나야? 그래프가 애초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 아니면 절대값이 있어? 아니잖아. 둘 다 아니잖아. 그럼 어차피 저 위의 식은 이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뭔 소리인지 이해되니? 만약에 여기가 세 가지로, 뭐 x가 2보다 클 때, x가 2일 때,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져 있어.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거잖아. 그럼 다 따지는 게 맞아. 근데 얘는 x는 2가 아니다잖아.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지 않으셔도 쟤는 극한 값만 따져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얘가 오타겠죠? 이해되니? 뭔 소리인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서 굳이 이제 좌극한, 우극한 안 따져도 돼서.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그냥 바로 극한값으로 갈게요. x가 1로 갈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얘가 결국 연속이려면 b로 수렴해야 되는 거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극한값, 얘가 함수값. 그러니까 수렴해야 되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겠죠? 그치?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바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x-2를 인수로 가질 거고요. 맞죠? 0으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x제곱이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될 거고 2 집어넣으시면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전개하면 a도 나올 거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얘도 뭐 루트 씌워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인수분해 하세요. 아니면 계산해서 대입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9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09번. 109번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x는 0에서 연속인지를 따져라 라고 했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따져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109번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그리고 마플 교과서가 풀 공간이 적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 보니까 풀 공간이 적으니까 이면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아니면 노트에다 풀든 아니면 뭐 패드에다 풀든. 아마 책에 풀려면 칸이 부족할 거라.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지금 보시면 0에서 연속인지를 볼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0의 좌극한과 0의 우극한,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까지 볼 건데, 지금 보면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작으면 좌극한이고 같으면 함수값이잖아. 근데 그게 어차피 하나의 함수에서 나오죠? 그치? 그럼 어차피 얘와 얘는 같겠지? 계산해보시면 어차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만 보면 돼? 이렇게가 같은지만 보면 되는 거야.
됐나? 그러면 이렇게만 같은지 볼 건데 보시면 0의 좌극하는 얘일 거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f의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일 때 f의 x 플러스 1이 되는데 f가 지금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는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다? 얘는 그냥 f1과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쭉 해보시면 밑에다가 집어넣을 거고 밑에 식은 x-1이니까 리미트 x를 0의 우극한으로 보내면 얘는 그냥 f의 마이너스 1과 같겠죠. 그치? 근데 우린 그게 뭐라고 돼 있어? gx의 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말은 뭐다? f1의 제곱과 f-1의 제곱이 같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4번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4번은 어려운 게 아니어서 잘 봐.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금 했던 거 똑같이 푸시면 되는데 내가 이 문제까지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극하는 물건 함수값 따져서 푸는 거? 근데 얘 봐봐. 얘도 이제 함수가 모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었으면 좋겠는데 2보다 작거나 같다와 2보다 크다니까 2에서 의심이 되고 불연속이 의심이 되고 그럼 우린 2에서만 연속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막 따질 건데 결국에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일 때 여기 집어넣을 거고 x가 2의 우극한일 때 여기 집어넣을 거잖아. 함수값일 때는 여기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할 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어차피 무슨 함수야 지금? 어차피 각각이 다항함수지. 다항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죠. 그러면 이 극한값들을 구하기 위해서 2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고 2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여기다 2 넣었을 때와 여기다 2 넣었을 때가 같으면 연속, 다르면 불연속.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뭐 하면 돼? 각각을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요걸 그렇게 강조했다는 이거를 그렇게 강조했었던 이유예요. 얘와 함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가 풀이가 아예 달라. 그러니까 근본은 똑같아 원래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얘를 풀 때는 그냥 위에다가 2 집어넣고 밑에다 2 집어넣어서 계산한다고 쟤를. 근데 얘는 그게 안 된다고. 왜? x가 2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왜 붙냐? 2를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 봐봐. 얘와 얘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으로. 그걸 머릿속에 애초에 구분을 해놓으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다라는 말은 2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소리야. 이 앞에 값들이. 이 식들이.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애들은 여기다 2 넣을 수 있냐고. 없잖아. 여긴 2 못 넣잖아. 이해가? 그럼 얘는 무조건 어떻게 풀 수밖에 없고 극한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2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리겠어? 0분의 0꼴이든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든 뭔가 우리가 앞에서 부정형을 배웠던 것처럼 풀리겠죠. 얘는 그냥 빠르게 2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이해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라고 했던 게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 왜냐면 애들이 대부분 얘에 길들여져 있거든. 왜냐면 대부분 이 문제야 사실. 대부분 문제가 이래요. 대부분 문제들이. 너네가 앞으로 볼 수투에서 연속에서 대부분 문제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또는 뒤에 가서 이제 미분계수랑 미분을 배우다 보면 미분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정석적으로 극한으로 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명확하게 머릿속으로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초반부터. 오케이.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거고 클리닉은 여기서